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 마지막에 팍스 밀키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해뒀는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로 김현홍 혹은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링크 누르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방송에서보다 자세한 투자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조금씩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보다는 크게 떠 있고 노동시장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경계 심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미 국채 단기물이 상승세를 보이고 증화권 증시 하락 흐름 속에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장중 고점 1313원까지 기록했었지만 마감을 앞두고 어느 정도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종가는 6원 가까이 오른 1307원 20전이었습니다. 양지수는 특별한 방향성 없이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67% 내리면서 전날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2373포인트에서 마쳤고요. 코스닥도 장중 5포인트 이내에 적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0.6%가량 떨어진 715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소량 들어왔고 기관은 440억가량 팔았습니다. 개인은 큰 변동성이 없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 600억 정도 팔았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올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예정된 빅 이벤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지수 하락률이 9월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밤사이에 최근 과대한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12월 FOMC 이후의 금리 인상폭, 더 나아가서 내년의 금리와 그 인하 시기까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간밤에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는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 중간값은 작년 8월 이후로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직전월에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재료로 여겨집니다. 국채금리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3.567%에서 3.611%로 올랐고요. 2년물 금리도 4.328%에서 4.401%로 상승하면서 4.4%대를 회복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와 공급 우려가 다시 떠오르면서 모처럼 올랐는데요. 7거래일 만에 상승입니다. 1월물 WTI 가격은 전장보다 3% 넘게 오른 배럴당 73.1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이날 반등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올해 들어서 네 번째로 낮은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장중 내내 대체로 상승권에 머무르다가 마감을 앞두고 특히 오름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1.58%, 나스닥은 1.26%, S&P 500 지수가 1.43% 오르면서 3대 지수는 모두 강세로 마쳤습니다. 자,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김연홍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김연홍 전문가님께서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수익률 점검 한번 해보고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수익률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공개 전에 공개해드리는 팍스 밀키트에서는 섹터나 테마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만 가격 전략과 함께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내에서만 공개됐었던 종목들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TCC 스틸 6.8% 수익률 기록했고요. 콘텐트리 중앙과 드림텍 각각 9%, 7%의 수익률 보였습니다. 하이브는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면서 마쳤는데요. 지난 11월 29일에 14만 4,500원에 매수해서 16만 2천원 매도 타이밍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두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콜마 화장품 관련주 최근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죠. 4.2%대 수익률 기록했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12월 5일에 2,380원을 진입해서 2,725원에 매도하면서 무려 14%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12월 7일에 13,200원에 진입해서 12,950원에 마이너스 2% 수익률로 마쳤습니다. 자리 옮겨서 전문가님께 본격적으로 수익률 리뷰 들어보도록 하고요. 어제장 얘기 통해서 오늘의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오늘도 저희 방송 김연홍 전문가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를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타이밍을 알려드리는 밸류 타이머 김연홍입니다. 주식은 선침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지수와 시장에 대한 안목을 기르셔서 섹터와 미리 오를 섹터와 종목을 선별해서 성공 투자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수익률 점검표 확인하셨죠? 자, 이렇게 김연홍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하락장 또는 계속해서 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주고 계십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샵 3989 번호로 김연홍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시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까지도 확인해 가신다면 오늘 시장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문가님 앞서 보여드렸던 수익률 점검표에서 몇 종목만 꼽아서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엔터주를 밀키트로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우리 전문가님은 수많은 엔터주 중에서 하이브에 집중을 하셨나 봐요. 하이브를 12% 수익을 남기고 매도 타이밍 알려주셨는데요. 하이브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최근에 좀 엔터주 중에서 JYP 엔터가 인기가 많지 않았나 싶은데 하이브 선택하신 이유와 또 가격 전략 잡아주신
분석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엔터주 중에서 대형주, 선도주라고 볼 수가 있고 대장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해체하면서 향후 성장성 우려가 네. 불거지면서 증권사 쪽에서 매도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죠. 낙폭 과대 상태에 있었는데 워낙에 유보율이 좋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뭐 웹툰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가해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대표가. 네. 근데 좀 반신반의했죠. 근데 3분기에 실제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중국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네.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도주로 올랐다가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차트 잠깐 한번 보시면은 제가 11월 29일 네, 11월 29일에 144,500원에 진입하셨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요때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양봉 나올 때 20, 160 골든 할 때 양봉 나올 때 들어갔는데 바로 시세가 나왔어요. 한 7, 8% 정도. 네. 뭐 어떤 효율 측면에서는 이때 바로 전이하는 게 날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회사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보고 이제 홀딩을 했어요. 근데 지수 때문에 좀 흔들렸죠. 흔들렸다가 다시 이제 지수는 뭐 하방 상태에 있었지만은 네. 이제 좀 주목 받으면서 엔터주들이 선도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 하고 어저께 추가로 올라오면서 이제 양봉이 좀 나오면서 이제 프로그램이나 외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네. 바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2% 정도 해서 네. 기술 반등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어떤 기회비용 측면에서 매도하고 또 다른 종목 선택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알려주시는 종목들을 엄청 오래 보유하시지는 않는 스타일이신 것 같더라고요. 조금 단기간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주시는 네네. 걸까요? 그 제가 왜 그러냐면 제 경험상 네. 이제 정보 유통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어떤 뉴스나 이슈가 반영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수익이 나면은 평상적으로 한 달 이상은 좀 횡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네. 단기 매매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뭐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네. 매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 성향이 다른 거니까요. 일단은 그 하이브 꼽아주신 이유로 한알령 해제에 대한 엔터주들의 기대감이 있을 거고, 그중에서 대장주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11월 말에 144,500원에 진입해서 16만 원대의 매도 타이밍 알려주셨는데요. 솔직히 이 종목 말고도 최근에 엔터주들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엔터주들도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신, 요건 네. 분석 차원에서 한번 제가 하이브는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대장주 차원에서 먼저 올랐고 다른 뭐 주들 보니까 다 좋은 모습이거든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른 엔터주들은 지금 한 하이브로 친다면 한 요쯤 국면에 있어. 이중 이제 바닥을 치고 네. 지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반등 진입 국면에 있거든요. 지금 3파. 네. 다른 엔터주들은 네. 뭐 시세가 하이브 따라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대장주로 먼저 움직였던 하이브, 그리고 다른 엔터주들 얘기까지 잠깐 분석 들어보면 아마도 대장주 따라서 움직임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이브 수익률 리뷰 들어봤고요.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보면 이 종목 마찬가지로 중국 관련해서 수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화장품주 중에서도 LG생활건강 무선주를 전문가님께서는 매수를 하셨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0.3% 정도 그래도 빨간불로 수익을 보면서 매도를 하셨는데요. 우리 LG생활건강 무선주 같은 경우도 선정 이유와 그리고 가격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생활건강 우선주는 이제 화장품 쪽에 주변주라고 소외주라고 볼 수 있고 소외주. 소외주.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모주가 LG 생활건강이 네. 화장품 대표주로 화장품주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지금 고점 상태인데 이 LG 생활건강 우선주도 결국은 LG 생활건강을 따라가는데 보통주를 따라가는데 지금 소외 상태에 있어요. 소외 상태에 있는데
차트 잠깐 한번 보시면은 네, LG생활건강 우선주도 차트로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보시면은 매집이 많이 들어왔어요. 요날 네. 매집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LG생활건강 보통주는 이미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한 상태고 이제 우선주는 따라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일 돌파가 되면서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외국인 매수도 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뭐 특별한 그 화장품주가 완전히 꺾이지 않는다 하면은 이제 후발주 차원에서 우선주도 이렇게 좀 따라가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5일선 돌파되면서 눌림의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양봉을 준다 그러면은 뭐 한 120일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또 LG생활건강 양봉 전환할 수 있으면 120일선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단은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하락하는 분위기 속에서 1.13% 낙폭을 보였고 30만 7,500원에 거래에 마쳤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LG생활건강 우선주 마찬가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 수익률 얘기 리뷰 한번 들어봤었고요. 오늘도 방송 종료하기 전에 팍스 밀키트 전문가님 알차게 준비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테마,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야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또 따라서 매매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제장 얘기 들어가 보기 전에 저희 일단은 이번 주 전문가님 이번 주 오늘 마지막으로 나오시는 날이니까 미리 좀 일정 얘기를 관련해서 들어볼게요. 저희 내일 아침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목요일에 저희 시간으로는 목요일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되죠. 예상대로 50bp 인상일 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 자체는 50bp 해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그 가능성이 네. 한 75% 정도 된다고 그래요. 된다고 그러는데 빅스텝 최근에 가능성이.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네. 생각보다 과열이다 보니까 네. 조금 우려가 커졌죠. 그래서 한 7, 8%에서 한 75%로 좀 낮아졌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50bp 예상이 높아요, 굉장히.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다우지수나 나스닥 그 흐름을 봐도 지금 일단 50bp로 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이죠. 오늘 CPI 발표가 나오는데 네. 오늘 밤에. 뭐 하락할 거다. 그래서 물가 고점이다. 이렇게 어제 배팅이 들어온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뭐 오늘 봐야 돼.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은 일단 어제 움직임으로는 좀 기정사실화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FOMC 발표가 나면은 이제 이번 그 금리도 중요하지만 내년 네. 이후에 이제 금리와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0bp 쪽의 가능성이 높지만은 네. 실제 상황은 좀 아직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또 어떻게 보면 또 뉴스가 나오면은 또 그게 또 기정사실화되면은 또 반대 영향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좀 불안한 상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10시 30분으로 잘 기억하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13일과 14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3일과 14일 FOMC 회의가 열리고 저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50bp 인상이겠지만은 내년의 상황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함께 지켜보시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일정 발표되면은 또 도와서 정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현웅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제장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예상 지수 한번 체크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40초가량 지나고 있고요. 일단은 양시장 오늘 빨간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이 좀 과대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우리 시장도 좀 그에 따라가는 모습일까요? 오늘 좀 많이 지난주에 하락폭이 깊었으니까 오늘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5%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2378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상황 비슷하네요. 0.28% 오르면서 어제 종가보다 한 2포인트 정도 올린 717선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우리 시장 약보합권에 좀 머무르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은 빨간불 켜고 마칠 때까지 쭉 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제 시장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의 흐름이 계속해서 너무나도 비슷하죠. 가는 종목이 계속 가고 순환매가 조금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좀 새롭게 각광받은 섹터는 제약주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중국 내에 좋은 소식일 줄 알았는데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제 의약품 품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치료제 부족에 대한 우려감으로 제약주들 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국제약품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제일파마홀딩스가 8%, 영진약품, 일동제약 7%대,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5% 가까이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자, 우리 제약주들, 의약품 관련주들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전문가님 눈여겨보고 계시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제약바이오는 제가 지난주 한 목요일 그때 밀키트로 추천드렸었죠. 네. 목요일하고 월요일도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드렸었는데 지금 일단 중국 쪽에 코로나 완화되면서 제약이나 의약품 쪽에 수요가 이제 급증하고 있다. 그런 게 일단 큰 호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좀 요즘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코로나 그 증가에 따른 그런 의약품 수요, 그 다음에 이제 독감과 같이 걸리는 트윈데믹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좀 이제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가 과거와 같이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신약 개발 같은 거기에서 오른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요즘에는 실적이 동반되고 있어요. 한국 바이오가 이제 그 개발 단계를 지나서 신약 출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임상도 많이 들어가면서 현재 실적 그 측면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주목받고 있고 그제 계속 제약 바이오 쪽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주목해볼 만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좀 제안 드릴 수 있는 종목은 지금 잠깐만요. 제안 드릴 수 있는 종목은 벌써 좀 많이 올라왔어요. 어제 국제약품도 상한가 나왔죠? 네, 어제 상한가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아직 오르지 않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건 좀 작지만 거래량이 CMG 제약이라든가 상당히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좀 주목받고 있어요. 또 차병원 관련 계열사고 주가 자체는 낮지만은 저가주지만은 안정성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제약, 그다음에 일동제약 이런 종목도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차트상에는. 네. 그러면은 이 제약주들 이미 어제 전부터 조금씩 올라올 기미가 보였고 실제로 전문가님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모멘텀은 사실 길게 갈 수 있을까요? 조금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거는 코로나나 그 트윈데믹 이슈도 있지만은 일단 증시 이제 기술주 반등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가 수렴 과정 반등 들어가고 코스닥 기술주 반등 들어간다면 기술주가 좀 선발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시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고 향후 반등 들어갈 때 주도주로 제약바이오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일단은 시장에 우리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에 반등이 나올 때 기술주들 주목받을 때 또한 그때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제 상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던 뭐 국제약품 이런 종목들보다 아직 좀 덜 오른 종목들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종목들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CMG 제약, 뭐 일동제약 같은 종목들 좀 덜 오른 후발주자들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제약주들 관련 의약품 관련주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 관련 테마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종목들이 좀 오른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어제 이제 반려동물 시장 확대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플바이오와 진시스템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물론 다른 녹십자웰빙 이런 종목들은 좀 오르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관련해서 좀 이슈를 받았었는데 이 부분을 동물용 진단키트 사업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제 8%대 상승을 보였고요. 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산업동물 진단검사 시스템 관련 MOU를 체결했었다는 소식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제장에서 7%대 급등 나왔습니다. 혹시 전문가님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세요? 저희 집엔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그러실까요? 알러지 심하면 힘들죠. 근데 정말로 요즘 밖에 나가보면 다 강아지 한 마리씩은 산책시키고 있잖아요.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 같기는 한데 관련 종목들의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금 동물 진단 시장이 이제 형성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 뭐 이제 형성 그런 진행 과정 같은데 그 업체들 제가 쭉 보니까 피플바이오, 진시스템 보니까 아직 조금 이제 개발 중간 단계 좀 같아요. 그래서 매출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상당히 변동폭이 크고 그다음에 계속 적자 상태에 있고 적자가 좀 심화되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태죠, 아직까지. 그리고 시장도 이제 형성이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형성이 좀 덜 된 것 같고 그래서 초기 뭐 엔젤이라든가 벤처 투자 성격으로는 가능한데 그냥 주식 투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아직 빠른 것 같아요, 조금.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뭐 시젠이나 SD 바이오 같은 그 진단 키트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업체들 보니까 실적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진단기가 워낙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일회용 진단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 진단 시장도 아직 좀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동물 진단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해서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 피플바이오, 진시스템 얘기 들어봤는데요. 아직은 사람에 관련된 진단키트 개발도 조금 힘든데 동물은 조금 더 오랫동안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지금 만약에 뭐 매수하셔서 내가 정말 앞으로의 전망을 좋게 보고 나 정말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다 뭐 하신다면은 의견에 따를 수 있겠지만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현재 시점은 좀 이르다라는 게 우리 전문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사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이 현재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차트상으로도 한번 저희 얘기 들어볼까요? 특히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9월 말 그때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올라온 모습이 크게 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분석 한번 도와주시죠. 피플바이오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종가는 13,000원으로 마쳤고요. 어제장에서 8.3%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기술적 반등이 일단 마무리되고 지금 수렴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61선이 120일 돌파되면서 이 박스권에서 지금 수렴 과정 거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 바로 또 갈 수가 있어요.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대체적인 흐름상에는 일반적인 흐름상에는 이제 수렴 과정 거친 다음에 조금 쌍바닥 조정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조정 과정을 보시고 투자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개별 종목으로는. 근데 이제 섹터 자체가 아직까지 조금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 조금 유보하시면서 아니면 뭐 장기로 가져가신다 그러면 괜찮으세요. 근데 장기로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조금 조정 국면이 나왔을 때 쌍바닥 나왔을 때 쌍바닥이라는 건 이제 뭐 일봉상의 60일이나 120까지 보시고 주봉상 보시면은 요거 지지선이 이제 확인되는 과정. 네. 요게 이제 다시 이제 10주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5일선 되돌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지지받는 과정을 보시고 네. 쌍바닥 확인하시고 네. 장기 투자를 가져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피플바이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좀 기술적 반등 이후에 조금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금 막 개장이 됐는데요. 오늘 일단 시작은 1% 정도 다시 되돌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2,850원 선 지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진 시스템도 약간 비슷한 듯 다른 듯한데 진 시스템은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저점을 10월 13일에 잡고 더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도 한번 분석 들어보도록 할까요? 진 시스템은 주가가 그 핏볼바이보다는 좀 늦죠. 과정상 늦은데 네. 회사 내용 보니까 안정성은 좀 진 시스템이 좀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 그런데 주가상으로는 이제 성장성에 대한 뭐 기대가 좀 다를 수가 있죠. 네. 그 차이 같은데 그 핏볼바이오는 또 일반 신약 쪽에 있으니까 주가가 좀 빠랐던 것 같아요 진도가. 네. 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반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기술적 반등 들어와서 뭐 괜찮은데 말씀드린 대로 섹터 전체에 네. 좀 우려가 있으니까 올라오는 섹터로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내가 정말 이 종목에 깊은 신뢰가 있고 나는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지만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쪽 올라오는 테마에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 시스템은 일단 피플바이오보다는 조금 더 반응이 느리게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안전성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요. 오늘 현재 0.28% 올리면서 7,200원 선 약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려동물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두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 얘기 하나 해보고 싶은데요. 어제 우리 풍력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이죠. CS윈드가 5%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올해는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지만 내년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CS윈드가 어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풍력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전문가님 우리 CS윈드도 차트상 위치 한번 확인을 해보고 풍력 관련주들의 전망도 들어보도록 할까요? CS윈드 얘기 차트로 일단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풍력, 태양광 네. 다 포함해서 친환경 에너지들. 친환경 대체 에너지 관련 쪽이 일자로 상승을 많이 했었죠. 주목을 이제 많이 받았다가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예요. 네. 하락한 상태인데 CS 윈드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CS윈드. 뭐 기술적 반등을 다 마무리하고 수렴 과정을 거쳐서 120원까지 하락했었죠. 했다가 이제 쌍바닥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네. 쌍바닥 1차 반등이 나왔고 이제 조정 받았는데 일단 차트상에는 이제 시세 좀 마무리 국면이에요. 파동상은 시세 마무리 국면인데 여기에 이제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데 요 점거점 근처 여기서는 1차 한번 매도하는 게 좋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 가격선이 얼마? 가격선은 한 77,000원 정도. 77,000원. 76,000원 정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76,000원 정도. 이 정도 올라오면은 한번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대체 에너지 쪽은 이제 시세 분출의 좀 마지막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예,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반등이 나와서 한 7만 6천 원 정도 전고점 부분에서는 좀 비중 축소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체 에너지 전체 네. 섹터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실제로 태양광, 풍력, 우리 친환경 에너지들 올해 뭐 가을쯤에 계속해서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이제 마지막 시세 분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여진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CS 윈드 오늘 장에서도 좀 소폭 오르면서 72,600원 선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정고점인 76,000원 근처에 다가가면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가격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친환경 에너지 그중에서도 어제 긍정적인 증권가 리포트가 나왔던 CS 윈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부분은 제가 하락 쪽인데요. 건설업이 최근에 좀 계속해서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죽을 쓰고 있지 않나. 네옴시티 건강에 좋습니다. 소화에 도움이 되죠. 네. 하지만 우리 건설업 관련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재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다가 지금 좀 금리 인상과 연관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또 강원도 레고랜드 발로 인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사태가 아직까지 좀 여기에 악재가 남아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전문가님께서 분석하시는 우리 건설업황 쪽은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실까요? 어제 이제 건설주가 많이 하락한 거는 네. 이제 지방 건설사 쪽으로 해서 내년 초에 좀 부도율이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설사 쪽에 이제 자금 경색, 신용 경색 문제가 네. 계속 확산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 건설사 쪽에 건설 쪽 섹터 전체의 흐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수하고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건설사 섹터 전체로는 지금 그 다시 이제 코스피가 반등 한다 그러면 수렴 과정 반등 올라올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올라올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중소형 건설사들은 좀 리스크가 있죠. 있는데 반면에 또 이제 재건축 쪽에 재건축. 이제 조건이 좀 완화되면서 네. 상당히 이제 기회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형 건설주는 이제 지수 같은 흐름으로 보시고, 네. 그다음에 중소형 건설주는 특히 이제 건축 쪽에서 상당히 시장 지배력이 있는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서 네. 좀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건설 업종 일단은 그 안에서 종목들의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대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엔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당연히 뭐 최근에 지수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이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중소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정부 정책, 재건축 관련된 그런 이슈들에서 또 다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건설업종 어제 실제로 섹터 전체가 좀 깊은 하락을 보였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업종을 조금 더 여쭤보자면 비금속 광물이 화물연대 파업이 정리가 됐어요. 근데 시멘트 관련주들이나 뭐 포스코 케미컬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쉽사리 올라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역시나 큰 모멘텀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네. 게 맞을까요? 이제 화물연대 이슈가 주가에는 선반영이 됐죠. 이미 타결되기 전에 이미 이제 반등이 나왔고 네. 타결되면서 하락을 한 건데 건설 마찬가지로 지수와 같은 흐름이에요. 비금속도 보니까. 네. 그래서 개별 뭐 이슈창에 접근하시기보다는 지수와 같은 움직임으로 보시고 네.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비금속 광물도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임을 봐야 한다. 전문가님 한 종목 정도 차트 분석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보고 있는 건 태경 BK가 올라오는 듯 하다가 최근에 8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어제까지도 한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었는데
이 종목이 그 네옴시티 수처리 관련주로 좀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길래 한번 태경 BK 차트상 통해서 차트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보실까요? 여기 싶습니다. 전형적인 파동상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뭐 파동상 이제 이 기술적 분석상에 음, 파동상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네. 기법을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네. 요 수렴 과정을 이렇게 거쳤죠. 음. 근데 이 종목은 쌍바닥을 60일선에서 만들었어요. 아주 양호하죠. 음. 만들고 음. 이렇게 이제 정배열 파동이 나와서 이쯤에서 마무리가 된 거죠. 시세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락이 좀 크게 나오는 거죠. 이때 어떤 기간 조정이 아니고 이제 가격 조정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네. 가격 조정이 들어가서 하락이 좀 크게 나왔는데 60일선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높은데 여기 올라왔을 때는 이제 시세 끝이다. 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는데 아. 이번 반등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비중 축소보다는 이제 정리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태경 BK 방금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고점 이후로 정말 계단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네, 가격 조정이죠. 네,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가격 조정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반등이 한 번 정도 60일선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비중 축소를 해서 조금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비중 축소보다는 좀 다른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예 네네. 매도를 할까요? 네네. 아예 매도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일단 장 초반에는 태경 BK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 오늘 양봉 전환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현재는 1.4% 가까이 올리면서 5,840원 선 지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저희 지수와 수급 상황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보합권이긴 하지만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데요. 코스피가 0.34% 정도 올리면서 2,380선은 일단 회복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29% 상승한 717선으로 회복했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2포인트 정도 올라온 상황이네요. 수급 상황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520억가량 물량 담고 있고요. 기관도 200억 넘게 매수 우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750억 정도 팔고 있으면서 추가 상승 저지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315억 정도 물량을 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 나오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환율은 어제는 6원 가까이 상승했었는데 오늘 장초반은 다시 또 내리면서 1,300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현재 환율 1,303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업종별로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일단 상승률 좋은 부분은 기계와 저희 방금 말씀드렸던 비금속 광물 업종이 오늘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계 섹터 먼저 보신다면 한신기계가 6.5%, 현대건설기계 3%대 상승 중이고요. 비금속 광물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2.5%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태경 BK 1.5%, 성신영에도 1%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금융업종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출판 매체복지 업종 그중에서도 디지캡이 6.5%, 양지사가 5.8%대 상승 중이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오늘 시장, 자 일단 장 초반의 흐름을 통해서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피, 코스닥 다 오늘 5일선 회복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좋은 모습인데 네. 아직 뭐 이제 반등으로 방향이 전환됐다고 보기는 이르죠. 이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미국 그 다우 같은 지수 같은 경우는 20일 돌파를 했어요. 해서 상당히 기술적 반등에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섹터별로 볼 때는 이제 중국 관련주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끝나가나요? 매기가 상당히 약하다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네. 보니까. 그리고 시장이 이제 성격이 좀 변화 가능성을 보이면서 이제 순환매가 도는 거죠. 주도 좀 교체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네. 매기가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약간 좀 과도기적으로 제약 바이오나 게임 게임주. 네. 이쪽이 좀 매기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섹터별로는 개별 종목은 좀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 조금 매기가 더 센 것 같아서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나 게임 네.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오늘장 지난주부터 이어져 온 중국발 소비 관련주들의 수혜는 이제 순환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버킷 스튜디오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웹툰, 웹소설 관련해 최근 상장된 핑거 스토리도 20% 넘게 또 DNC 미디어 마찬가지로 웹툰주죠. 5% 넘는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좀 그런 종목들이 크게 눈에 띄고 있진 않습니다. 이제는 코스닥 쪽에서 게임주들이나 아니면 의약품주들 오늘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테마가 순환매로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시장이고요. 일단은 그러면 오늘 조금 지켜보시는 방법을 추천해 주시는 걸까요? 오늘 장? 네, 오늘 일단 5일선 돌파를 해서 네. 다시 또 5일선 지지 과정을 봐야 되는데 특히 코스닥 쪽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나 2차 전지 움직이면 어떤가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나 2차 전지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반등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한 부분적으로 한 30% 정도는 추가 매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가장 중요한 시장의 반등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코스닥 시장,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슬슬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16분 3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리 옮겨서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주목해 봐야 할 팍스 밀키트 어떤 메인 재료 준비해 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어제 하루 쉬었고 오늘도 시장이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지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팍스 밀키트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메인 재료 어떤 걸로 준비하셨는지 팍스 밀키트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미국의 CPI를 앞두고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 FOMC 회의 내용도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큰 상태입니다. 그 지수가 이제 5일선 돌파를 했지만은 향후의 방향성을 아직 예단하기 좀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조금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투자가 요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오늘 밀키트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할 섹터로는 제약 바이오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오늘 장에서 주목해 보셔야 할 재료는 바로 제약 바이오주였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주 정말 수많은 종목이 있죠. 그 중에서도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 콕 집어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샵3989 번호로 100원의 문자 메시지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김연홍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시장 투자 전략 더욱더 자세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이렇게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쉽지만 내일 더욱더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다시 함께해 주실 거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